네, 2-B 물질의 자기적 특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총 3개의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물질의 자성, 즉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옵니다. 오른손 법칙과 얼분의 I, 즉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은 전자기도 나옵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한다 그 소리고요.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량만큼 유도전류의 세계가 흐릅니다. 1번부터 풀어봅시다. N극이 머리고 S극이 꼬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일 거고요. 여기가 S극이겠네요. N극에서 S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즉 머리를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이고요. X는 S극이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밀도가 높은 쪽이 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밀도가 더 높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P에서가 더 셉니다. 크다 하면 되겠죠. SN 크다 하면 3번이 답이겠네요. 직선 도선을 그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면 얘가 이게 2D라 살짝 기울여 볼게요. 이게 X고 이게 Y면 도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통 쪽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고정시켰고 A랑 B로부터 각각 D만큼 떨어진 원점 여기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다. 근데 제거했더니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다. 그럼 B는 또 살짝 돌려볼게요. 이거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여기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그러려면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어쨌든 이렇게 박혀있는 B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건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전류겠죠. 그러니까 이 B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이런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B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맞고요. A는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 왜냐면 B가 오른쪽인데 A를 더했더니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이 나왔다는 건 A가 만들고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요. 그러면 앙페르 법칙을 써보면 또 들어가고 있는 거겠네요. 괜찮죠? 전류의 방향은 A랑 B랑 같다. 맞는 말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A가 더 세겠죠. B는 오른쪽이고 A는 왼쪽으로 가는데 결과가 왼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B를 마이너스 1이 쪽 멀리 보내면 O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다. 그러니까 멀어지면 B에 의한 자기장인 이 오른쪽 방향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도 작았는데 멀리 보내면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겠죠. 1번이 답입니다. 3번 봅시다. 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동글뱅이겠죠. 동글뱅이면 오른손 한번 써보세요. 오른손으로 자기를 가리켜보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봅시다.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겠죠. 틀린 말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Q가 당연히 열보다 크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 세기도 증가하는 당연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이 다르겠네요. 4번 봅시다. 드디어 이제 좀 세로로 놔줬네요. 보기 쉽게. 그래서 점 PQR은 X축상에 있고 Y로 흐르고 있다. 여기까지 뭐 나와 있는 거고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서보다 크대요. 그 다음 R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표시해주고 그러면 여기 방향을 줬으니까 방향부터 알아봅시다. 언제나 문제를 풀 때 방향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A는 R점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는데 결과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럼 B가 여기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고 있겠죠. 그럼 B는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 크기를 A라고 치고 B에 흐르는 전류 크기를 B라고 쳐봅시다. 그럼 P점에서랑 R점에서의 자기장 세기 비교하래요. 그럼 여기는 일단 B점이 이겼죠. B점이 나오는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분의 B만큼 주고 있고요.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A만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1만큼 떨어지고 3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A가 나오는 방향으로 1분의 A 주고 있고 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B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크대요. A가 더 큰 거죠. 똑같은 건데 방향만 바꿨더니, 그러니까 위치만 바꿨더니 A가 더 커졌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P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Y죠. 플러스 Y가 아니라. Q에서 A, B의 전류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구했죠. A가 더 크니까 A가 들어가는 방향, B도 들어가는 방향. 의미 없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죠. 맞는 말입니다. X가 3D보다 큰 쪽에서 A, B의 전류하는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이거 옛날에 했던 말인데 A가 더 크죠. 지금 전류가, 즉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는 B랑 1D 차이 나니까 언제나 2D만큼 더 멀어요. 그 다음 B는 X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초반에는 B가 이기겠는데 나중 가면 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A가 이겨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A가 4고요. B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0.5라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 2.5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죠. 근데 1로 가볼까요? 1분의 1이랑 3분의 4랑 하면 왼쪽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결국 전류가 크다면 초반에는 전류가 작은 쪽이 가까우니까 이길 수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분모가 주는 차이값이 줄어서 결국엔 왼쪽이 이겨요. 즉 이 중간에 0이 되는 위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즉 거리가 가까운데 전류가 작아서 이기면 언젠간 역전당해요. 넘어갑시다. 5번. AP가 고정되어 있고 뭐 전류 색이 좋고요. 여기까지 좋고 PQ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다. 표는 PQ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색이 다 줬으니까. 그럼 A는 P랑 Q에 똑같이 줘요. 들어가는 방향을 주죠. B는 여기랑 여기랑 반대 방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X면 한쪽이 오고 한쪽이 오면 한쪽이 X고. 그 말은 즉 어느 한쪽은 무조건 X예요. 여기냐 여기냐. 근데 A, B의 전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다는 건 둘 다 X였단 소리겠죠. 이거 이해되나? 아무튼 A, B의 전류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 B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주는 거, B가 주는 거 이따 적어요. A가 주는 건 지금 1만큼 떨어지고 전류 세기가 1이니까 1분의 1이고요. 여기도 1분의 1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마이너스 3B일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B가 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B가 주는 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라고 적읍시다. 이거 방정식 풀면 차이값이 곧 2B다를 알 수 있겠죠. 즉 1분의 B만큼 떨어져 있고 1분의 B만큼 자기장을 주고 있는데 이거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소리니까 얘네 둘이 차이값이 2B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 하나는 B만큼 B0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고 있겠죠. 반대로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은 평균인 2B0겠죠. 아니 계산합시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해가 안 됐을까봐 계산해 볼게요. 그럼 그냥 방식 풀면 되니까 더 할게요. 마이너스 4B0는 마이너스 2니까 B0는 2분의 1이다 뭐 할 수 있고 B0에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다.
B는죠. 문제 풀어봅시다. A, B의 전류연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말이고요. 위에 쪽에 들어가는 방향, B가 위에 쪽에 들어가는 방향, 아래쪽에 나오는 방향을 해야 된다. 즉 이렇게 부호로 표시했으니까 이게 되려면 B는 왼쪽으로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I0냐고 했는데 B 이 결과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떨어져 있는 거리는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전류의 세기가 2분의 1이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1번이 답이겠죠. 넘어갑시다. 6번. 반지름이 D랑 ED인 원형 도선 A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원형 도선이면 반지름의 길이랑 반비례한다 그랬죠. 자기장의 세기가. 반지름 전류 세기. 문제 풀어봅시다. I0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암페르 법칙 해보시면 A가 주는 건 X죠. B가 주는 건 아직 모르고 표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B에 안 흐르면 A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B0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A 거죠. 근데 A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 줄 거예요. 색이 모르고 방향 모르겠는데 방향이 X고 결과가 2분의 1 B0가 나와있대요. 원래 들어가는 방향으로 B0였는데 뭘 더해줘야 2분의 1 B0로 마이너스가 나오냐 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겠죠. 그럼 나오는 방향이라 하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었으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고요. 기억에 들어갈 만한 X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세기를 고르자면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는 1 떨어져 있고 I0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1이 B0라고 식을 준 건데 2분의 1 B0라고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1, 거리가 2 하면 맞는 말이죠. 거리가 2 맞고 전류의 세기가 그럼 1이었겠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7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원형 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전류의 방향에 따른 P에서 AB의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만 변하고 B는 가만히 있겠네요. 그러면 위로 흐르면 A가 위로 흐르면 들어가는 방향을 주죠. A가 아래로 흐르면 나오는 방향을 줘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향이겠네. 그죠? 그래서 A도 A 일정할 거고요. 왜냐면 거리가 일정하니까 세기도 일정하고 B도 변함이 없으니까 B 일정할 거예요. 그럼 A는 B죠? 그럼 여기는 이게 2A 혹은 2B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건 2분의 1 B0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풀어봅시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 B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 모를까봐 시계 방향도 써줘요. P에서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 B0다. 2분의 1 B0 맞는 말이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일 때 P에서 얘네 둘에 의해 느끼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이거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8번. 반지름이 동일한 솔레노이드 A, B 동일한 저항, 진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 후 고정시켰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A가 작고 점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점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랑 같다. 그러니까 뭐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앙페르 법칙 해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 맞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작다. 당연한 말인 게 여기가 더 촘촘하죠.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B가 더 셉니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플러스다 맞는 말이고요. A랑 B는 서로 B는 자기력에 작용하냐 했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당기겠죠.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N극이랑 S극은 당겨요. 넘어갑시다. 9번.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작용한다. 예, 당연한 말이죠. 문제 풀어봅시다. 전류가 흐르면 철제 물질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그러니까 이건 철제 물질이 반자성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싶겠지만 아니요, 당신은 배웠습니다. 철은 강자성체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때 자석 실험 하실 때 자석에다가 N극 S극 있죠? 여기다가 클립을 아마 대다 비비셨을 거예요. 그냥 우왕 비비면 클립이 어떻게 돼요? 자석을 띄죠. 예. 클립 철이죠. 철 강 자성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겠죠.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 세기가 큽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뿐이지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겠죠. 2번이 답입니다. 10번. 자성에 대해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 맞는 말입니다. 반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요.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11번. 이거 철이죠. 강자성체 맞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알루미늄이래요. 알루미늄은 일단 뭐 실험 결과 보면 알겠죠. 자석에 됐는데 얘네들이 안 붙는데요. 그러니까 자성체가 되지 않았단 소리죠. 그러니까 상자성체계도 상자성체. 붙긴 하는데 자성을 띠진 않으니까 자기화 되어 있지. 자기화 됐죠. 지금 가에서는. 나에서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기화된 철못을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에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붙는다. 예, 철못은 자기화 상태를 유지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강자성체가 이용된 걸 찾으래요. 액체 자석 2쿠로 만들었대요. 예, 자석으로 만든 거면 강자성체겠죠. 예, 맞는 말일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대표적인 겁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나침반이고 자석으로 만든 거죠.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3번. 강반상이래요. 다 ABC가. 자, A랑 B는 서로 밀고요. A랑 C는 없대요. 아니 이게 없을 수가 있나? 생각해보면 둘 다 자기화가 안 되면 자기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이랑 반이랑 섞여 있는 겁니다. 즉 강자성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강자성체가 있는 거겠죠. 강자성체와 반자성체가 만나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자기력이 일단 작용을 할 테니까. 강자성체가 있어야 일단 자기력이 유지된 놈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 보면 B가 강이고 C가 상이겠죠. 그러니까 B가 강이고 C가 상이고 A가 반이겠네요. 그럼 B랑 C랑 만나면 서로 당기겠죠. 얘가 자기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는 자기화 되어 있다. 아닙니다. A는 반자성체라. 서로 당기는 힘. 그쵸. 얘네들 당깁니다. B는 반자성체 아닙니다. 강자성체예요. 2번이 답이겠네요. 14번 봅시다. A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기장이 0이래요. 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밀고 있다 소리잖아요. 이거 반자성체겠죠? 자, B는 이거 기억 저장 장치잖아요.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A가 반, B가 강. 4번이 답이겠네요. 15번.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따라 이동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P에서 Q로 간대요.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유도 자기장을 추론해 봅시다. 그럼 유도 자기장은 앙페르 법칙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나와요. 유도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왔다는 소리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왼쪽으로 오는 게 많아졌다 그 소리겠죠. 얘네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뭔가 많아지긴 할 텐데 그게 왼쪽이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는 자기장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얘가 왼쪽으로 오는 자기력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겠죠. 그러니까 X는 N극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유도 자기장이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지만 자석이 나오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즉 자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N극을 가져다 댔다라고 이해도 되고요. 반대로 자석이 멀어지면 여기가 N극이에요. S극이요. N극이 멀어지면 N극을 당기기 위해 S극과 N극을 유도 전류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얘는 당겨지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음,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솔레노이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면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배웠죠. 얘가 다가오나 얘가 오른쪽으로 가나 똑같겠죠.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16번 봅시다. 고정된 고정된 도선에 자기장이 변하는 유형이네요. 자기장의 방향 수직이고 일정하대요. 수직이다라는 말이 들어간다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다 나온다 둘 중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림 나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3초일 때 이때죠. 시계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늘었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나왔다는 건 동그라미가 늘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I의 자기장은 동그라미입니다. 즉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7초일 때 이때죠.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고 자기선 속에 변화가 없으면 유도줄가 흐르지 않습니다. 유도줄의 세기는 9초일 때 이때죠. 3초일 때 이때죠. 자기선 속의 시간당 변화량이 여기가 더 셉니다. 방향과 상관없이 세기는 이때가 더 커요. 그 맞는 말입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7번.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한다. 되게 당연한 말이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자기선속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선속이 일정하다면 틀린 말이겠죠. 자기선속이 증가합니다. 자기선속이 증가하니까 냄비에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에 전류가 흐르게 해서 불을 태운다. 굉장히 신기하죠? 냄비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냄비에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그죠?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류를 통한 자기장으로 다시 한번 유도전류를 발생한 겁니다. 신기하죠?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C는 0.5초, B는 0.8초, 1.0초가 걸렸대요. 왜 그러냐면 원래 뚝 놓으면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떨어지지 않고 저항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자석이 저항을 받은 이유는 전자기 유도 때문입니다.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대로 전류가 흘렀기 때문인데요. 자기 손속의 변화했고 이 자석이 들어오는 운동을 저항하기 위해 내려올 때는 위로, 그러니까 얘가 다가올 때 위로, 내려갈 때도 계속 위로, 이런 식으로 힘을 줬어요. 자기력을 줬어요. 그래서 느리게 떨어진 겁니다. A가 더 셌겠네요. 문제 풀어봅시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으니까 느리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력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틀린 말입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일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속도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를 받긴 하는데 내려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긴 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0에서 10m/s가 돼야 될 게 5m/s가 됐다 뿐이지 빨라지긴 합니다. 즉 Q에서가 P에서보다 빨라요. 그럼 Q에서가 P에서보다 빠르면 자기 손속의 시간당 변화량이 여기서가 더 셌겠죠. 그 Q에서가 더 셉니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틀린 말이에요. 1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9번. 막대 자석이 2D인 중심 축상에서 여기를 지나고 있다. 자석이 위치했다는 원형골이 흐르는 유도줄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는 안 줬고 여기를 줬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다가오고 있어요. A로 흘렀대요. A로 흐르면 유도 자기장을 알아봅시다. 유도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네요. 그 말은 즉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됐단 소리고, 원형 고리가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가 n극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n극임을 알 수 있고, 아니면 정석대로 해보자면 유도 자기장이 이쪽이 됐다는 건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자기장이 많아졌다는 소리고,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자기장이 쓰려면 여기가 n극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3D로 가보자. 3D로 가봅시다. 아, 말도 안 나오네.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s가 멀어지죠. 즉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들어. 그럼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겠네요. 여기 b가 됩니다. 뭐 다르게 해보자면 s극이 멀어지니까 s극을 당기고자 여기가 n극이 됐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x는 n극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역은 a다. b죠. 틀린 말입니다. 자석의 속력은 세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유도줄리의 세기가 더 셌다는 소리는 자개손속의 변화량이 시간당 자개손속의 변화량이 컸다는 소리고, 그 말은 즉 빨랐다는 소리겠죠. 여기가. 그래서 D일 때가 3D일 때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왜 빠르냐면 가는 도중에 자기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 반대로 저항을 받았으니까 가면 갈수록 느려지겠죠. B가 평면이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 세기가 B제로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난다. 가봅시다. 네모가 안 돼. 뭐야? 그냥 이렇게 갈까요? 가지 않는데. 네, 가봅시다. 처음에 딱 P점이 D를 통과해요. 그러면 P점이 느끼기에 동그라미가 많아지죠.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유도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유도 전류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P점 기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보통 P점 기준으로 아래로 흐르냐 위로 흐르냐 물어보는데, 네, 아래로 흐르겠죠. P점 기준으로는. 근데 안 물어봤네요. 어쨌든 그래서 D부터 ED까지는 그러겠죠. D부터 ED까지는 똑같고, 딱 ED에 왔어요. 뒤에는 1로 그대로죠. 그러니까 2번이 늘죠. 1번이 줄고. 그래서 1번이 줄고, 즉 동그라미가 줄고 X가 늡니다. 그럼 유도 자기장은 이게 줄면 동그라미가 줄면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X가 늘면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면 반식이겠죠. 다음 이게 2D에서 3D까지고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2번이 줄죠. 공무니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줄면 X가 주니까 X가 줄면 X를 만들어요. 시계 방향이겠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D까지는 안 흘러요. 다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가 2배가 돼야 돼요. D부터 3D까지가, 2D부터 3D까지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의심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방향이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3번이 제외죠. 얘냐 얘냐를 봐야 되는데 시계 방향이 양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어야겠죠. 2번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B 문제풀이 다 끝났고요. 2-B가 조금 난해한 개념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꼼꼼히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